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부 비만, 또 복부 비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썼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이 녀석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뭔가 우리가 병을 예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싶고 뭔가 병에 걸리더라도 조금 진행을 막고 싶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뇨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금연이라고 했죠. 금연. 담배가 거의 뭐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금주는 사실은 술 끊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금연만큼 아주 그렇게 파괴력이 아주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식사 그리고 건강한 운동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요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담배 피는 것만큼 그 뱃살에 이제 배에 지방이 낀 거죠. 기름기가. 그게 이제 물론 담배 피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거의 뭐 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좀 못하게, 그렇지만 한 2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2등 정도. 이 복부에 비만이 있는 것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비만이라는 게 이제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표로 뭘 썼냐면 BMI를 썼어요. BMI. 다 아시죠? 이제 BMI. 키하고 몸무게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있죠. 몸무게가 뭐 예를 들어 60kg다. 그리고 이제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70이다. 그럼 60 나누기 1.73 나누기 1.73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BM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새는 뭐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위험을 잘 반영하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복부 비만이에요. 즉 waist circumference, 허리 둘레입니다. 허리 둘레. 거의 허리 둘레가 거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리둘레가 배둘레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단순히 지방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몸에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What matters is how it is distributed. 갑자기 그냥 영어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지방은 위험하죠. 그렇지만은 허벅지에 있는 지방 있죠.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오히려 이거는 보호 효과가 있어요. 보호 효과. 그러니까 이게 왜 보호 효과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문제라고 했죠? 제가 이제 이것도 당뇨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부 지방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리지방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리지방산, 프리패티 애시드가 나와서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죠. 얘가 이제 혈관을 부수고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돌아다니는 유리지방산을 허벅지가 지방이 있으면 얘가 이제 싹 잡아가지고 자기 안에 가둬버려요. 가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도 여기서 이제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지방은 보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벅지 두껍다고 해서 너무 이게 미워하고 낙담하시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의 기준이 조금 얇은 허벅지 막 이렇게 돼서 거의 3다리쯤 이런 게 이제 그렇긴 한데,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튼실한 것이 이제 더 좋은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BMI보다 결국은 요는 복부 비만, 복부 지방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같은 BMI를 가져도 복부가 더 뚱뚱하면 뭔가 위험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더 이제 극적인 건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 BMI가 정상이에요. BMI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복부 쪽에 지방이 많으면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BMI가 높아요. BMI가 높다고 해도
복부만 괜찮으면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BMI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주 이 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뱃살을 빼는 쪽으로 인식이, 그냥 다이어트를 단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뱃살을 빼는 걸로 이제 다이어트의 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누구한테 중요하냐면은 이런 게 이제 폐경 후 여성한테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폐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죠. 무슨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호르몬이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그 지방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분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체가 아니라 복부 쪽에, 그러니까 폐경하고 되면 허벅지 얇아지죠. 얇아지고 배가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드시니까 근육량도 감소하죠. 근육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가 근육에서 소모가 되는데 그 칼로리 소모가 안 되니까 더 지방이 잘 쌓이고, 그 지방은 허벅지가 아니라 복부에 쌓이겠죠. 그럼 복부에서 유리지방산이 자꾸 나와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맥경화 일어나고 심혈관 질환 발생하고, 이런 캐스케이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입니다. 우리가 뭐 폐경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없죠. 나이를 되돌릴 수 없죠.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그냥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뱃살도 빠지고 근육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 이상이면, 40대 이상이라면 이때는 이제 무리하게 막 무슨 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한 운동. 본인이 근골격계 같은 거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거고, 본인이 어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뱃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있다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달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레지스탕스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같이 꼭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붙으면서 이런 어떤 인슐린 저항성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부 비만 얘기 나왔으니까 기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기준 어떻게 되죠? 몇 인치죠?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35.4입니다. 35.4.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33.5입니다. 인치요. 바지를 이거보다 더 입으신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좀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저는 좀 약간 요새 아슬아슬해서 저도 요새 달리기 조금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달릴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드네요. 그렇지만은 저도 뱃살을 좀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뱃살이 있으시다면 뱃살 빼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